우리가 보살님 이래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봤을 때 옛날보다는 지금이 낫고 10년 전보다는 또 지금이 낫고 또 10년 후에를 보면은 지금보다 또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은 늘 살면서 보살님들이 늘 입버릇처럼 어렵다 힘들다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리고 저것도 모자른다고 생각해도 보살님들 인생살이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 갔고 애들이 커도 더 컸고 또 이제 내 수중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다 발전을 했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퇴보했다라는 거는 내가 그 순간에 막 발전했다가 여기에 그냥 조금 휴식 기간이 걸 뿐이지 그게 퇴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좋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 중에 지금 당장 이렇게 조금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를 돌아보고 또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이 내한테 일어났을 때는 내가 더 발전하고 또 이제 조금 더 성숙되기 위해서 이 일이 오는 거지 정말 보살님들한테 힘들거나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은 보살님들을 더 발전시키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 일이 온 거지 보살님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지를 않는다. 내한테 처해 있는 일들이 어려운 일이 산재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을 슬기롭게 잘 지나고 또 조금 더 쉬어가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 원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하고 나중에 가다 보면은 결과가 좋게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내한테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수진이 보살님이 작년에는 이제 유민이 대학교 갔고 올해는 민혁이가 대학에 갈 차례인데 작년에 유민이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가면 지금 유민이는 지금 이화여대 가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보살님 얼마나 간을 졸이고 애를 쓰고 밤잠을 못 자고 자가 대학을 가겠나 못 가겠나 얼마나 보살님이 간을 졸였어요. 근데 이왕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서 이왕 줄 거 진작에 탁 붙어주지 그걸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간을 다 졸여갖고 이제 아이고 막 이제는 안 되는갑다 완전히 낙담하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탁 일어났을 때 한번 지금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처음에 그 일이 탁 일어났을 때는 뭐 유민이 열심히 했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자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만하게 되고 열심히 하니까 다 되네. 그리고 마치 자기가 했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고 이제 결과가 그래 났을 때는 유민이도 뭐가 뭐지 뭐 그냥 또 안 되면 다른 데 가지 뭐 또 자기가 한풀 이렇게 꺾이고 보살님도 또 뒷바라지 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됐으면 그거 내가 당연한 거야. 내가 그만큼 했고 지한테 내가 얼마나 올인했는데 이럴 수 있는데 그걸 한풀 탁 꺾어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 전부 다 놓고 딱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 감사함이 있잖아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유민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그게 감사하고 그 학교 가는 게 감사하고 또 집에서 엄마가 그런 식으로 내 뒷바라지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보살님도 그렇게 애가 그만큼 클도록 19년씩 20년씩 가까이 뒷바라지 하려면 노심초사 그 애만 쳐다보고 밥 뒷바라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한번 아유 이제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내가 했는 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가 보다 탁 마음을 놓고 싹 내리고 난 뒤에 그런 결과가 왔을 때는 진짜 감사하다. 누구 도와줬는갑다. 아니면 조상님이 도와줬나 보다. 아니면 부처님이 도와줬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이 내 공으로 돌리지 않고 다른 타인을 공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겸손해지고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살님이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그치? 그 간절인 것만큼 내가 하심하게 되고 또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훨씬 좋게
느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민이도 바로 간 것보다는 아, 내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더 소중하고 또 내 동생들이 다소 지금 이렇게 시험을 못 쳤다 해도 내처럼 이렇게 힘들고 지금도 이제 민혁이가 간절이고 있겠구나 이래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이제 동생 보고 좀 더 하지 그랬노 이런 지가 그때는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누나지만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좀 더 하지 그랬노 이러잖아요. 지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지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동생한테. 그러면서 이제 엄마 심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혁이는 민혁이대로 그러게 말이야 누나 할 때 좀 더 잘할 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식구수대로 다 그 안에서 화합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야심정을 알게 되고 또 누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엄마 마음도 알게 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분명히 민혁이도 잘 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무작정 그냥 믿어주라고. 어떤 계산도 없이 믿어주라고. 왜? 내 자식은 내 닮지 다른 사람 닮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올바르게 살았으면 내 자식이 분명히 잘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는 내 자식한테 뭔가 이 우주 자체에서 교육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 더 성숙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게 나중엔 저절로 돌아가거든. 만약에 민혁이가 바로 대학을 가도 좋지만 정말 지 생각대로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면 돌아서 자기가 경찰고시를 보든지 봐서 또 필요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다시 대학을 내면 그건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맡겨버리세요. 이럴 때는 자식한테 그냥 맡기고 지가 안 간다고 할 때 자기가 선택한 거는 자기가 나중에도 후회도 없고 난 핑계를 안 대거든요. 근데 내가 억지로 이렇게 넣어놓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의 핑계거리를 찾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온전히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보살님이 겪어가면서 또 이럴 때 이제 또 엄마 보살님, 이제 수진이 보살님도 엄마 심정을 이해하고 아, 이제 이렇구나. 세상살이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뭔가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출중하게 탁 잘하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같으면은 말타기 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원이 되도록 한 사람을 탁 뽑잖아요. 뽑는데 이 사람이 하나 탁 됐어. 거울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경사겠어요. 그죠? 그래, 경사라고 이 사람은 막 식사 대접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말 타다가 얼마 안 돼갖고 다리가 톡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 다리가 톡 부러지니까 뭐요? 말타기 1등 했는 게 지금 와서는 이 사람한테 너무 불행하게 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 그때 말 안 탔으면 좋았을 걸. 괜히 말 타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나라에 전쟁이 나버린 거라. 그래, 모든 사람, 성한 사람은 다 징집이 돼갖고 다 끌려갔는데 이 사람만 안 갔어. 이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한번 봐요. 이게 좋은 상황이 되기도 하고 나쁜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이렇다 이 말이야. 인생살이는 우리가 다 이래요. 이거를 보면서 항상 내 인생에도 아, 이렇게 이번에 내가 어려웠으니까 분명히 내가 좋을 일이 있다. 좋은 일 있으면 다음에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대비를 하는 거라. 아, 어떤 게 안 좋을까? 자꾸 나를 단속하고. 그래서 사람은 소소한 걸 더 단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큰 거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크게 오는 거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게 내한테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 경기가 나빠가지고 우리가 같이 힘들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다 같이 어렵잖아요. 그런 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예.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더 소비를 줄이고 철저하게 이제 고기를 알뜰하게 살면서 거기서 가게 규모를 잘 하는 사람은 다음에 저축해가면서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는 더 좋을 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 그거 상관없이 내가 계속 옛날에 좋은 경기에 때 맞춰갖고 계속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중에 경기가 좋아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세는 거를 조금씩 작은 일부터 내가 막아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큰 일이 와도 작은 일이 와도 내가 이렇게 대책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어도 큰 일이 있어도 늘 그대로 살게 되면은 내가 어떤 것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크게 부자로 되는 사람들은 큰 일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작은 일들은 철저하게 막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커져가지고 물이 조금 새던 것들이 나중에 계속 새게 놔두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큰 뚝을 밀고 나올 정도로 물이 새버리면은 그게 큰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사소한 일을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다 신경을 쓰고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큰일은 그냥 이렇게 턱턱 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큰일에는 엄청 신경을 쓰는데 작은 일은 소홀히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자식 키우는 것도 우리는 마치 대학 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학 가서 진짜로 자기 일을 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 이 자식을 인성교육을 잘 시켜가 사람답게 키웠나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걔를 20년 케어할 때 걔를 공부는 어차피 지가 하는 거지만 내가 걔를 인성을 잘 가르치고 사람답게 사는 걸 가르쳤으면 20살 돼서 대학을 잘 못 가도 자기가 조금 낮은데 뭐 중소기업 가도 정말 탁월하게 잘하게 되면은 거기서 선출되게 선발이 돼가지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해가 대기업에 갔다 이러면 거기에서 애들하고 사람들하고 화합을 못하고 인간관계가 나쁘면 다시 터내가 집에 와서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되면 그 일을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보살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애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고 걔를 위해서 뭘 필요한가 봐서 이럴 때는 사람 관계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지금 다소 말 안 듣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가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을 때 우리 엄마 말이 맞았네. 내가 좀 이제는 그래 살아봐야 되겠다. 분명히 내가 계산대로 살아보면은 인생은 계산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게 되면 이게 내가 이게 인생살이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다 보면은 나중에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내가 더 수월하게 살겠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걸 윽박질러 갖고 억지로 하게 하지 말고 그것도 방법이에요. 먼저 좋은 일을 하면 좋겠지만 내 자식이 그렇지 안 될 때는 끝까지 이렇게 당해보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터득해서 엄마 그때 엄마 그 말 할 때 내가 들을 걸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자식들 이렇게 가는 길에 보살님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식이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거니까 오히려 너무 평탄하게 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시집 가갖고 잘 살 것 같고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순풍순풍 놓고 돈 잘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해요. 내가 그냥 하다 보면은 사람은 끝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와야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턴을 하지 중간쯤만 와도 턴을 하지 않아요. 이대로 사라지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거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성장시키고 더 키워주기 위해서 이 우주 법칙에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냥 내 자식은 잘 될 거라는 건 믿어요. 믿고 거기에서 보살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만. 너무 막 가슴 졸이고 내가 다 해줄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자식이 잘 될 것 같고 그거는 보살님들 어떤 힘이나 보살님들이 해줬던 역할을 빼버리면 이 자식한테 지금 이 자식이 마치 완전체 같지만 보살님들이 줬던 그거를 빼버리면 이 자식은 보살님이 갔던 에너지만큼 빠지기 때문에 그대로 온전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온전히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거기에서 뛸 수 있고 또 달릴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끊임없이 부모는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저 자식이 잘 갈 수 있게끔 보살님들이 조금 길이 잘못됐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면 안 좋겠나 이래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그렇게 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보살님들은 이제 다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결국은 내 나쁜 것도 저 자식이 닮아 있고 내 좋은 것도 저 자식이 닮아 있어요. 예. 그랬을 때 보살님들이 그 자식 보면서 나는 또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서 내 자식이 그대로 보면서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더라. 그래, 엄마도 지금 고쳐보려고 하는데 니는 그랬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먼저 내 일부터 먼저 시인을 하고 자식들한테 하면 아니야, 그래도 엄마는 그 정도면 괜찮아. 우리 엄마 치고는 다른 엄마에 비하면 엄마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식이 오히려 위로해줘요. 근데 자기 거 싹 숨기고 계속 애만 나오려면 보살님들한테도 계속 그 애들이 반감을 가지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식구들하고 소통할 때도 나부터 먼저 드러내세요. 내 잘못된 부분을 먼저 드러내고 네가 이렇게 됐을 때는 내 책임도 있다. 엄마가 이렇게 좀 더 해줬으면 네가 좀 더 잘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사람인지라 자식도 다 알아요. 아니야, 엄마 내가 좀 더 잘할 걸. 좀 엄마한테 미안하네. 엄마가 그만큼 애쓰고 힘들게 했는데 내가 너무 좀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러면 그렇게 예쁘잖아요. 자식이 내 앞에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보살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상관없고 가족들끼리 그런 일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서로서로.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어려운 일도 안으로 가지고 와서 보살님하고 의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하고 의논 잘 안 하잖아요. 나가서 기껏 한다는 게 자기 또래들하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또래 얘기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별로 없어요. 그나마 조금 하면 이제 아는 형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직장 가면은, 직장에서는 조금 이제 선배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보살님들이 50년, 60년 살았는 삶의 지혜랑 들리잖아요. 물론 전문적인 거는 요즘 애들이 잘하지만, 또 삶의 지혜에서 보살님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거는 보살님들이 훨씬 낫잖아요. 그 보살님들이 자식들한테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또 애들이 살기도 편하고 또 어떤 지표가 생기고 또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식구를 위해서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해도 그게 나아가 보면은 사회에서도 일원으로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고 또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내가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그 내 하나하나가 잘 살아서 나갈 때 이 사회도 밝고 건강하지. 내 하나쯤이야 이러면은 그 하나하나가 지금 다 모여갖고 이 세계를 만들고 이 나라를 만들고 이 국가를 만드는데 내 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이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항상 심어주셔야 돼요. 태어났을 때의 그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애한테 자꾸 니는 귀한 존재고 반드시 살아남아서 사회에 공헌해야 되고 사회에 이익되는 사람이 될 거란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 그래 왜야겠노? 니 그래가 사람 되겠나?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내가 괜히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자꾸 그렇게 자존감을 죽이면 안 되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보살님. 민혁이는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로 정말 잘했으면 축구 천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민이는 공부를 잘해. 그럼 공부의 천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수민이는 춤을 잘 춰. 그러면 춤의 천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 나온 게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대로, 축구 잘하는 축구 잘하는 사람대로, 춤 잘하는 이게 다 천재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 시점은 전부 수능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애들을 숨막히게 하고 어떤 재능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사실은 내만이라도 자식을 그렇게 키워줘야 되거든요. 내만이라도. 그러면 재능 있는 쪽에 키워주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 지도 즐겁고, 지가 재능 있는 걸 하면 즐거워요. 어려워도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하기 싫은 거는 못해요, 보살님. 보살님도 아시잖아요. 보살님들도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정말 재밌는 거는 하루 종일 그 운동하라 해도 할 수 있고 그 농사 지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싫은 거는 단 5분도 못해요. 그럼 애들도 다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학교는 가야 되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라고 얘기해주면 나중에 지가 필요하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전부 다 10명이면 10명을 한쪽에 다 몰아가지고 그것만 하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진짜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애들도 나중에 다 스트레스 받아가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비관적인 애들이 많고 우울증 걸린 애들이 많고 나중에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자살 충동을 한두 번씩 안 겪어본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애들이 늘 밝고 웃고 즐겁고 좋아야 될 그 시기에 늘 우울하고 생각하는 거는 비관적으로 하면 걔가 그대로 컸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근데 부모가 되면 또 또 한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게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으면 내 자식 사실 그렇게 안 가르쳐야 되는데 결국은 나도 또 그 제도 안에서 저 자식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돼요, 보살님. 그렇잖아요? 근데 다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사람은 서울대 간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울대 가지 않고도 다 사업하고 장사하고 해서 더 부자로 살고 더 잘 살아요, 보살님. 우리 인생살이로 봤을 때는. 근데 항상 그건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거를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너무 지금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거야. 이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항상 내가 살아나갈 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는 이 공기의 도움을 받아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기도해서 경험을 하면 정말 더 좋지만 이해가 되게끔 보살님들이 설명해 줘가지고 얘가 알고 있어서 늘 공기와 내가 둘이 아니고 내가 이 산소를 마실 수 있어서 내가 호흡을 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거에 참 감사하구나. 또 내가 이 몸이 죽으면 땅으로 가는 거는 이 살과 또 뼈와 힘줄 같은 거는 다 땅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거는 누군가의 살과 뼈를 밟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지탱해서 다니고 있는 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에 내가 위에 땅에 들어갈 거나 그러면 나도 다시 죽으면 이 땅으로 돌아갈 때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온전히 쓸 수 있는 땅이 되는구나. 이래 생각하면 그 땅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식이. 그러면 그 땅에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따뜻한 걸 보면은 내 안에 심장은 따뜻해서 늘 그 펌프질을 해서 나를 끊임없이 순환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부분은 나와 둘이 아니고 내 심장에 있는 따뜻함이 저 하늘에 있는 별의 그 에너지랑 나랑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이 우주 세계에 내가 저 별과 내가 하나가 되고 따뜻한 내 그 온기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집에 한 사람이 있는 거하고 두 사람, 세 사람 있는 열기가 다르잖아요. 내 몸에서 나온 열기로 그 사람이 따뜻해지잖아요.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걸 보살님들이 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다소 내한테 힘들게 하더라도 저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소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 둘이 아닌데 저 사람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겠나. 내가 양보하다 보면 저 사람이 조금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지. 그리고 저 사람 마음이 좀 덜 아프겠지. 이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게끔 보살님들이 교육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애들을 보면서 보살님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대신에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주려면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내가 제대로 알아야지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면 이거를 못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면서 어떻게 내 자식한테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집 안에 있으면 잠깐 나가서 공원 한 바퀴라도 돌고 오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지가 공원을 이렇게 돌면서 자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 새도 나랑 둘이 아니네.
자가 지금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뭔가를 대화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자꾸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랑 내면의 대화를 하게끔 바깥에 들리는 소리나 또 바람 부는 소리나 또 보여지는 게 다 다르잖아요. 나무를 봐도 저게 나랑 둘이 아니고 저 나무에서 좋은 에너지를 내줘서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좋은 에너지를 또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뱉어내는 거를 나무가 걸러줘서 내가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게 있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애들 정서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얘가 나쁘게 살아라 해도 나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거랑 내랑 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특히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알겠죠. 그렇게 자꾸 연습을 시켜주면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가 어떤 책을 보거나 영적인 책을 보거나 또 기도를 해서 그걸 체험하게 되면 이게 이 말이구나. 내가 이렇게 체험이 탁 되면 절대로 이제는 몸에서 각인이 돼서 안 잊어버려지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